이번 시간에는 경매 세금과 관련된 마지막 사례, 7번째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사례는 경매를 수시로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비사업자 개인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더 유리할지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3년 1월에 A주택을 낙찰을 받으셨고요. 취득가액은 5억이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네요. 그리고 23년 2월에 B주택을 낙찰 3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고요. 23년 3월에 지금 C주택을 10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네요. 이렇게 A, B, C 세 주택을 매달 한 채씩 낙찰을 받은 이후에 23년 3월부터 A주택을 매도했습니다. 5억 5천원에 5억 5천만 원에 매도를 했고요. 23년 4월에는 B주택을 3억 5천만 원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5월에는 C주택마저 양도를 한 상황인데요. 11억 원에 양도를 했고요. A, B, C주택은 모두 취득 시부터 양도까지 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네요.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을 좀 살펴봤더니 이자 비용이 5천만 원, 대출 원금이 16억인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붙박이장 설치하고 방수공사하고 도배장판 이런 것들 수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싱크대나 변기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데 이 세 채에서 4천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장하는데도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교통비나 숙박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이게 약 1천만 원 정도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부대비용이 1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사례를 보면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여러 채를 경락을 받고 부분적으로 수선해서 단기 매매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 납세 주체별로 이 사례에서 납세 주체별로 총 부담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세후 투자 수익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납세 주체별이라는 얘기는 납세 주체가 비사업자인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중에서도 개인 사업자인 경우, 즉 부동산 매매업자 얘기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인 경우, 그리고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각각 비교를 해봤는데요. 구체적인 계산 관련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가액은 지금 총 20억이죠. 관련돼서 양도가액은 똑같이 20억씩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취득가액도 지금 양도가액은 20억, 그리고 취득가액은 18억이네요. 취득가액은 18억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관련돼서 이제 필요 경비를 얼마큼 인정을 해주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2억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 단기 매매이다 보니까 기본 공제 250만 원만 공제가 되고 과세표준, 지금 과세표준의 77%,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77%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1억 5천2백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소득세가 약 1억 5천 정도 발생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양도세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비용 중에 우리 1억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죠. 자, 1억이 발생한 비용까지 고려를 해보면 지금 양도세 1억 5천에 관련된 비용 1억까지 해가지고 2억 5천 2백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하는 상황이죠. 지금 내가 2억의 이익이 났는데 관련된 비용과 세금까지 다 고려하니까 2억 5천 2백이 나가는 상황이죠. 세후 투자 수익은 마이너스 5,20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수익률은 13.02%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은 20억이고요. 취득가액은 18억인데 필요 경비로 1억이 인정이 됩니다. 양도 차익은 그래서 1억이 발생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적용이 되죠. 사업자는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적용이 돼서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2,1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네요. 세후 투자 수익률은 19.76%입니다. 비사업자였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3.02%가 나왔는데 사업자로 하면서 플러스 19.76%가 발생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발생한 이유는 필요 경비를 1억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비사업자 개인의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자 비용이나 도배 장판 이런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필요 경비로 공제되지 않아서 지금 오히려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에 반해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돼요. 이때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 비용이나 수선비 이런 것들은 모두 주택 매매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거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사례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비교 과세하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과세될 여지도 없습니다. 원래 주택 매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하고 비교 과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비조정 지역의 주택의 단기 양도는 비교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봐서 더 큰 걸로 과세하겠다라는 추가 과세될 여지도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었다라고 한다면 비교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사업자인 개인하고 개인 사업자가 차이가 없게 되겠죠. 비교과세해서 더 큰 걸로 과세하겠다라는 건데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라면 차이가 없지만 비조정 대상의 주택이었다라면 비교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만큼 개인 사업자가 더 유리한 이런 상황이 되시겠죠. 법인 사업자는 법인과 관련된 모든 이익이 다 법인세로 과세가 됩니다. 개인 사업자하고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모두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처럼 이자 비용이나 수선비 이런 것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법인은 미등기 자산이거나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들을 양도할 때 일반 법인세 외에도 추가로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때 그 추가로 과세되는 법인세는 개인하고 유사하게 이자 비용이나 수선비 등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보면 양도가액은 20억으로 마찬가지고 그리고 취득가액은 18억이고요. 필요경비로 1억이 인정이 돼서 양도 차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억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9% 지금 구간이죠. 9%가 적용이 돼서 990만 원 정도 지방세 포함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추가 과세가 된다고 했죠. 법인은 지금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추가 과세가 되는데요. 이 추가 과세 관련된 부분이 4,40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추가 과세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억에서 18억을 차감한 요 추가 과세 관련된 계산은 일반 개인하고 유사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인정하지 않고 지금 2억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방세까지 포함을 해서 추가 과세되는 금액이 4,4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두 개를 합산하면 세금이 5,39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투자 수익을 계산을 해봤더니 11.52%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교된 표를 보면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단기 매매하는 투자자라면 개인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 만하죠. 근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4대 보험의 부담이 있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부가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나 이런 부분, 임대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합산해서 과세가 돼요. 그러면 이 누진효과가 나가지고 세부담이 더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타소득 유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되세요. 자,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리고 단기 양도를 한다라고 해도 중과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70% 이렇게 중과되지는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하면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법인세, 일반 법인세 외에 추가되는 법인세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 반드시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법인의 이익이 이렇게 발생한 부분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개인 투자하신, 법인을 설립하신 주주들이 가져가야 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배당으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급여를 통해서 이 이익을 인출할 수 있는데 배당 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이때 소득세가 부담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 소득세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특정한 어떤 납세자의 형태가 가장 좋은지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본인의 투자 성향과 그리고 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도 있고 4대 보험 등 이런 추가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 매매 차익은 비사업자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그리고 매매 사업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 해당이 돼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했냐, 뭐 거래 몇 개를 했냐 이런 걸로 단순하게 판단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이분이 거래를 하는 규모나 뭐 거래 가액이나 빈도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분이 부동산 거래를 한 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판매 수가 적거나 아니면 없었다라고 해도 사업자로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자, 즉 개인 사업자의 매매 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이자 비용이라든가 뭐 차량 관련된 비용, 그리고 뭐 교육비,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 인장 비용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 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비교과세 대상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비교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걸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비교과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비교과세 대상 자산이라면 내가 개인 사업자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차이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18년 4월 1일 이후 비사업자 개인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 매매업자에게도 비교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 등록의 실익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의 단기 양도 또는 상가의 단기 양도 그리고 사업용 토지의 단기 양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과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 투자 위주의 사업자라면 투자자라면 매매업 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 투자를 빈번하게 하시는 경우에 개인으로 할지 아니면 사업자로 할지, 사업자로 하면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 사업자로 할지 어떻게 해서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를 사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